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도원공대 스마트 자동차학과 조장 나민서, 김구원, 엄태기입니다. 저희는 자동차 엔진오일 교환 및 에어필터 교체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진오일 교환 시 절차 과정을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습 시 주의해야 할 점 및 영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구의 역할 및 사용법이 있겠습니다. 일단 이 차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0년형 소나타이고 엔진오일 교환하기 전에 먼저 본닛을 열어볼 건데요. 본닛 안에 에어필터, 오일캡 이 두 가지만 저희는 정비를 할 겁니다. 에어필터 같은 경우에는 먼지, 가스, 승기 같은 공기 중에 생기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이고, 일단 오일캡을 열음으로써 오일캡의 색깔로 운전자의 평상시 운전 습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캡을 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공기 압력 때문에 오일이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게 해줍니다. 오일캡을 열음으로써 알 수 있는 현상과 오일캡의 역할은 오일캡은 오일캡의 색깔로 운전자의 평상시 운전 습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미 현상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짧은 주행할 시 오일캡이 하얗게 거품이 끼는 현상을 말하고, 슬러지 현상은 차량을 장거리로 주행할 시 까맣게 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차량을 리프트에서 띄울 시 주의할 사항은 먼저 리프트를 잭포인트 홈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리프트 네 발이 모두 맞는지 눈과 손으로 최종 확인 후 리프트를 30cm가량 띄운 후 균형과 잭포인트가 맞는지 확인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을 리프트에서 띄울 시 주의할 사항인데, 차량의 주변 제압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고, 작업자가 없으면 리프트가 올라갑니다 라는 신호와 함께 멘트를 크게 외치고 올려줘야 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갈게요. 리프트를 올리기 전 잭포인트를 다 확인을 했으면 올리기 전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올라갑니다 라는 신호와 함께 리프트를 올려줍니다.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 차량을 리프트에서 띄울 시 주의할 사항은 원활한 작업을 위해 리프트를 작업자의 머리 높이 정도까지 리프트를 띄워줘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띄워야지 작업 시 원활하게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리프트를 띄운 후 차량 바닥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레인 코크를 분리 전에 이쪽에 보시면은 언더커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엔진오일 언더커버, 이게 엔진오일 필터 언더커버,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언더커버가 있고, 차량의 연식마다 언더커버의 유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언더커버는 와셔와 문어발로 체결이 됩니다. 다음으로 드레인 코크 분리할 때 영상을 보겠습니다. 렛지 핸들을 이용하여 드레인 코크를 지워줍니다. 드레인 코크 위치 및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드레인 코크의 위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위치하면, 지금 이쪽에는 언더커버가 자리했던 자리라서 언더커버를 분리한 상태로 있는 상태를 촬영한 거고, 드레인 코크 역할은 표면에 있는 자석으로 차량 내부에 떠다니는 쇳가루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며, 그다음에 오일 배출 시 풀렀다가 다시 잠궈서 오일팬에서 오일이 누수되지 않도록 밀봉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다음 동화셔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드레인 코크와 동화셔의 위치는 지금 큰 나사가 드레인 코크이며, 가운데 껴져 있는 이게 동화셔를 의미하며, 동화셔를 엔진오일 교체를 할 때마다 같이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드레인 코크가 일정 압력 이상으로 오일 하우징, 오일 팬에 쪼여져 있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며, 강한 토크로 쪼여지기 때문에 동화셔로 마모를 방지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동화셔는 마모를 방지해주지만 유연성이 약해 큰 토크로 휘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아까 드레인 코크를 풀 때 라쳇 렌치를 이용해서 했는데, 라쳇 렌치는 차량의 엔진을 교환할 때 드레인 코크의 첫 풀림을 할 때만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쭉 보시면은 이쪽으로 방향을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헤어오일을 받을 수 있는 오일 드레인에 대해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일 드레인을 밸브를 열어주고 오일을 끝까지 빼내주면 됩니다. 오일 드레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오일 드레인 같은 경우는 드레인 코크나 오일 필터 교체 시 폐오일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며, 오일 드레인 밸브는 위쪽 받는 부분 위쪽에 위치하며,
그다음에 밸브를 열어주는 이유는 밸브를 오픈해야 회오일이 중간에 호스 이쪽을 타고서 밑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밸브를 홀딩한 상태로 오일을 계속 받을 시 이쪽 부분이 넘쳐가지고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일 드레인에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일정하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호스를 조금 연결해가지고 배출해줘야 되고, 배출하지 않은 시 오일이 역류해서 회오일 받는 부분이 이제 하늘 방향으로 폭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일 필터 캡 같은 경우는 오일 필터를 탈거할 때 쓰는 공구로 이제 힌지핸들이나 라치핸들을 사용해서 연결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차량마다 오일 필터 캡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켓을 이제 가져온 이유는 뭐 볼트의 풀림이나 체결할 때도 쓰지만, 이제 차량의 연식에 따라서 소켓을 이용해서 오일 필터 캡을 이제 풀림을 할 수 있습니다. 오일 필터 푸는 영상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제 오일 드레인은 이제 합쳐져갑니다. 이때 오일 필터에 남아있는 오일을 뷰시로 닦아주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닦을 수 있습니다. 오일 필터를 빼주고 새 오일 필터 바꿔주고, 이제 케이스의 홈과 필터의 홈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고무링 위치를 기억하고 고무링을 빼주고, 만약에 잘 빠지지 않을 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벗겨내주면 됩니다. 벗겨내서 새 고무링을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새 엔진 오일과 새 엔진 오일을 오일링에 한번 발라줍니다. 발라주는 이유는 결합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이유는, 그리고 이제 오일 필터의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오일 필터는 오일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줌으로써 엔진에 공급되는 오일의 윤활성을 높여주는 역할이고, 오일링은 실린더 벽을 윤활하고 남은 과행 오일을 긁어내려는 연소실로부터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주는 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링을 새 것으로 교환할 때 엔진 오일링을 따라서 원을 그려주며 새 엔진 오일을 발라주면 됩니다. 엔진 오일 주입하는 영상 보고가 있습니다. 이 수천 모레이크이고 이제 깔때기를 넣어주는 다음에 엔진 오일을 넣어줍니다. 대신 이제 엔진 오일이 들어갈 때 깔때기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핀을 잡아주고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엔진은 합성유입니다. 지금처럼 무거운 통에 엔진오일을 부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 깔때기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엔진오일 교체용 깔때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교체용 깔때기는 엔진오일을 주유할 때 오일이 새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도구이고, 그리고 이제 오일 교체용 깔때기를 넣어줄 때 새 오일을 주입할 때 새 오일이 한 3.5L 이상의 통일 때는 한 손으로 통을 잡고 반대쪽은 깔때기를 고정하기 어려워 3.5L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진행해주고,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의 누수를 더욱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엔진 오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윤활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활 작용은 엔진의 각 장치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고 마모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냉각 작용도 같이 해주는데, 이때 엔진 오일이 순환하면 엔진의 높은 열을 뺏어가는데, 이러한 현상을 엔진 오일의 기능 중 냉각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유와 엔진 오일 중에서는 광유와 합성유가 있는데, 광유는 교환 주기가 5,000km로 엔진 수명은 짧고 엔진 보호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행 시 소음이 커서 잘 쓰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합성유는 교환 주기가 약 8,000km로 엔진 수명을 길고 엔진 보호 능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 시 소음이 적어 많이 쓰는 엔진 오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일 주유 후 시동을 거는 영상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오일 주 시동을 거는 이유는 시동을 켠 후 3분에서 10분 이상 가량 공회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새 오일이 엔진 내부에서 순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시동을 켜주는 엔진 오일을 교체한 후 오일 게이지 측정하는 영상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확인을 하는데요. 이제 엔진 오일 양이 풀을 조금 넘었을 때 이때가 제일 적당한 양이라고 합니다. 시동을 보면 이제 풀하고 노 사이를 딱 가르치면 이제 정량이 딱 맞추어집니다. 3분 정도 시킨 후 엔진 오일 양을 한번 닦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이제 풀과 노 사이이기 때문에 딱 적당한 양이 이제 엔진 오일 게이지는 엔진 오일의 양을 체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일 게이지의 풀과 로우 사이에 측정될 때 가장 적당한 엔진 오일의 양이라고. 에어필터 교체 영상을 보고 가시기 전에 에어필터는 그 엔진 오일을 갈고 난 후 공회전 시간 동안 에어필터를 갈아주는 겁니다.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갈아줄 겁니다. 뚜껑을 낸 다음에 핀을 내려준 다음에 떼주시면 됩니다. 이제 새 엔진오일, 새 에어필터와 예전에 쓰던 에어필터의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제 방향을 맞추신 다음에 넣어주시고 스푼을 올려주시고 탭을 닫으시면 에어필터를 교체하는 이유는 에어필터 용도 자체가 엔진에 들어가 공기가 여과시키는 것,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어필터를 통해 꽃가루, 먼지, 벌레 등을 필터링해주며 에어필터가 노후될 시 엔진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리포트를 마치며 엔진오일을 교환한 이유, 엔진오일을 교환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엔진오일은 엔진의 실린더와 피스톤이나 베어링 등을 접동 부분의 윤활제, 마찰을 줄이는 마찰 작용, 피스톤과 실린더와의 밀봉 작용, 피스톤이나 베어링으로부터 열을 뺏는 냉각 작용 등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엔진 수명을 연장하고 차량의 엔진 성능 향상,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환한 이유로 생각하고 있고요. 엔진을 교환하면 느낀 점에 대해서 이유에서 설명했듯이 오일을 교체해줌으로써 오일에 해주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주기가 되면 미루지 말고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 차량이 생기게 되면 내 차량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차량의 엔진 성능, 연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오일을 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5조 엔진오일 교환 및 에어필터 교체를 마치겠습니다.